안녕하세요. 초록이들과 썸 타는 그린썸입니다. 이번 여름 휴가 계획 있으신가요? 며칠 떠나시나요? 저는 이틀 후에 일주일을 떠나게 됩니다. 이게 봄, 가을, 겨울의 일주일과 여름의 일주일은 차이가 아주 커요. 여름이라도 2, 3일, 4, 5일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커버가 좀 쉬워요. 그런데 이게 일주일이 넘어서면 좀 많이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. 식물들은. 식물 키우기에서 중요한 4가지, 물, 빛, 온도, 통풍,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요. 첫 번째, 온도. 저희 집의 온도계를 이렇게 보니까 베란다 쪽에 온도가 보통 26도, 27도를 넘어서진 않더라고요. 아직까지는. 그런데 지금 이제 장마도 거의 끝났고 태풍도 지나갔고 다음 주가 되면 온도가 또 좀 더 올라갈 것 같아요. 식물들을 보통 창가 쪽에 대부분 놔두시잖아요. 그래서 여름에 얘네들을 두고 이제 여행을 갈 때는 최대한 햇빛을 받지 않도록 좀 실내 쪽으로 들여놓으시는 게 안전할 것 같아요. 제가 앉아있는 이쪽 편으로 다 옮길 거예요. 이틀 뒤에 떠나기 때문에 내일 그 작업을 할 거예요. 가드닝을 이렇게 하고 식물 키우기를 좋아한다고 하면 되게 여성스럽고 되게 우아하고 고상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아니에요. 가드닝은 중노동이에요. 정말 중노동이에요. 두 번째, 빛. 빛은 과감히 포기합니다. 깔끔히 포기하셔야 돼요. 빛을 많이 받으면 증산작용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물의 조건을 충족시켜 놓으면 2, 3일 정도는 빛을 좀 받아도 괜찮을 수 있어요. 그런데 저는 이제 일주일 정도를 가기 때문에 빛을 좀 덜 받도록 거실 쪽으로 옮길 거예요. 일주일 정도 빛을 좀 덜 받아도 생명엔 지장이 없으니까요. 약간 웃자라거나 빛을 향해서 굽어져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생명에 지장이 없으니까. 또 세 번째, 통풍. 여행을 갈 때는 이제 베란다 문을 거의 다 꼭꼭 닫고 가죠. 저는 요만큼씩은 열어두고 갈 거예요. 딱 요만큼씩. 활짝 열어두게 되면 화분 흙에 물이 너무 빨리 말라요. 그리고 완전 꽉꽉 다 닫고 가게 되면 통풍이 전혀 안 되는 상황에서는 벌레들이 또 창궐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딱 요만큼씩. 타이머 콘센트인데요. 제 거는 주간 타이머 콘센트예요. 내가 맞춰놓은 시간에 따라서 자동으로 온, 오프가 조절되는 콘센트예요. 보통 꽃님들은 식물등을 여기에 연결해 놓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. 저는 집 비울 때 선풍기를 여기에 연결해 놓고 하루에 2시간 정도씩 회전되도록 해놓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. 마지막, 물. 요게 이제 관건입니다. 물. 비가 안 오고 화창한 그런 날들이 이어질 때는 거의 매일 물을 주는 애들이 있어요. 물이 워낙 빨리 마르고 물을 워낙 좋아하는 애들이 그런데요. 일단 저희 집에 화분 개수가 좀 돼요. 3자릿수인데 이렇게 하나하나 세어보지는 않았어요. 앞으로도 안 세어볼 거예요. 세어보면 안 돼요. 세어보면 다쳐요. 숫자로 몇백 개 이렇게 되면 그렇잖아요. 정말 이렇게 드리고 싶은 식물을 못 드리는 거예요. 이 마음의 부담감과 약간의 이런 죄책감? 어쨌든 화분이 몇 개 안 될 경우에는 사실 큰 걱정이 안 돼요. 얘네들은 충분히 내가 처치를 해줄 수 있고. 그런데 식물을 좀 많이 키우시면 걱정이 되죠. 다육식물들, 선인장, 알로에, 아가베 이런 애들은 그냥 너무 든든한 거죠. 여행을 가도 얘네들은 걱정이 안 돼요. 죽지 않아요. 얼마나 든든한지. 대형 화분들, 어느 정도 중형 화분들은 충분히 커버가 돼요. 그런데 이제 물 좋아하는 애들, 작은 화분의 애들은 좀 걱정이 되죠. 요만한 화분들, 삽목이들, 작은 토분에 있는 애들
제일 좋은 거는 근처에 혹시 가족이나 뭐 친척이나 친한 이웃이 있다면 식물 몇 개 안 되면 좀 맡기고 가도 그게 제일 안심되는 방법이에요. 맡기기에는 조금 많다 그러면 한번 와서 물시중 좀 부탁을 드리는 게 제일 안전하겠죠. 그런데 그분이 시갈못일 경우에는 그것도 안전하지 않을 수 있어요. 제가 여행을 떠날 때 얘네들을 어떻게 하고 가는지, 먼저 첫 번째는 이 식물들을 창가에서 띄우기. 그래서 실내 쪽으로 좀 들여놓고 한 곳에 모아둬야 됩니다. 한 곳에 모아두면 얘네들이 서로 상부상조를 해요. 물이 좀 넉넉한 애들은 충분히 증산작용을 해서 공기 중에 이제 수분을 내보내고, 수분이 부족한 애들은 옆 친구가 보내준 그 수분을 또 잎으로 먹고요. 물주기를 계산을 좀 잘 해야 될 것 같아요. 저는 떠나기 전날 물을 흠뻑 주고 떠나는 날 큰 대야 같은 데 모아두고 저면 관수를 좀 해놓고 갈 거예요. 대야에 다 못 들어가는 애들은 이런 햇반 용기라든지 이런 두부각을 이용해서 충분히 저면 관수가 되도록 물을 좀 담가 놓고 갈 거예요. 마트 같은 데 보면 옆에 이제 천냥샵 이런 거, 거기서 산 건데요. 이렇게 꽃갈 모양으로 돼 있어요. 얘는 생수통은 연결이 안 되고 이런 음료수통만 연결이 되더라고요. 푹 꽂아 두고 가는 거예요. 설명서 보고 구멍을 이렇게 뚫어 놨거든요. 꽂으니까 물이 여기로 조금씩 흘러나오더라고요. 물을 충분히 준 뒤에 신문지를 좀 적셔가지고 흙 위에 이렇게 덮어 주셔도 흙 마름을 더디게 해줄 거고, 젖은 바크나 뭐 수태 같은 거를 올려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싱크대에 수건을 깔고 그 위에 작은 화분들을 이렇게 놔두고 갈 거예요. 이 앞에 창문도 열려 있어서 어느 정도 바람도 통하고, 물을 한 방울씩 떨어지게 하면 밑에서부터 약간씩 물을 흡수해서 잘 견딜 것 같아요. 정리를 해보면 이 식물들의 물을 어떻게 해결을 해주고 가느냐, 이게 제일 중요한 관건입니다. 이렇게 해놓고 가도 일주일을 다녀오면 가래들은 뭐 이러면서 또 약간 비워나가고 또 새롭게 채우고 그러는 거죠 뭐. 여름 휴가 계획 중이신 분들은 안전하고 행복하게 잘 다녀오시길 바랄게요. 우리 초록이들도 제발 다녀와서 소식 전할게요.